다음은 손학규 후보님께 10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질문을 짧게, 답변도 짧게 가면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안철수 후보께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난 7월에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개인 성명을 통해서 사드 배치가 안 된다. 필요하면 국민투표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는 사드 배치를 되돌리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월 1일에는 정부 간 협약을 맺은 것은 국가 간, 다음 정부가 함부로 뒤집는 것은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방금도 상황이 변했으니 입장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께서 지난 7월에 사드 배치를 반대했을 때 사드와 한반도의 평화 안전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주견을 갖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이 사드를 바꾼다? 우리는 지난 2006년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지금 5번째 오고 있고 이제는 제대로 쏘면 2,000km, 3,000km 나가는 미사일을 발사를 북한이 성공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칫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드 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북한 핵실험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사드 찬성 쪽으로 옮겨가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내 지지율에 손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국가 간 협약은 바꿀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TPP를 무효화시켰습니다. 한국과의 FTA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정식으로 제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재협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협정에 대해서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질문을 국가 간에 짧게 가시면 이런 좋겠습니다. 협의가 완전히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협상을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대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셨듯이 국익이 최우선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선의 방법을 저 나름대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아까 사드 7월 달에 반대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박 후보께서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들이 진행이 되고 합의가 이제 공고화됐습니다.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협상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는 일단은 임명 계약이 있는지를 사실은 정부에서 밝혀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과연 소녀상에 대해서 임명 계약 합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뭔지를 밝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 다른 안보 문제와 달리 생존자가 살아 계시는 문제입니다. 그분들과 소통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위안부 어르신들과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이것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지만 또 지도자는 안정감 있는 외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한반도 전쟁 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은 안 된다. 평화로 해결을 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타협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의
사드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국방비를 GDP 3%로 증액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40조, GDP 대비 2.39%입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10%를 증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군비 증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남북 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경제력 차이는 38배고 국방비 지출은 30배 차이가 되는데, 우리가 계속 군비 증강을 하면은 북한도 계속 증강을 할 것이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선 자기 국가를 자기 국방력으로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육군 위주의 그 전력을 해군, 공군 위주의 첨단 그런 장비들로 바꾸고, 그리고 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킬체인이라든지 또는 그 북핵에 대비한 KAMD를 빨리 저는 완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국방 연구개발 쪽에 우리가 취약합니다. 그 부분들을 더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것이 국방 예산이 증가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무한정이라면은 국방 예산 더욱더 증강시키고 전략무기 체계를 더욱더 완성을 하고, 또 전략무기 체계가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많은 만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복지의 수요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완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에서 10조가 더 들어가면은 복지나 교육에 써야 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방을 강화하고 군사적인 그 대비 태세를 강화를 해야 되지만, 국방비의 증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책과 전략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국회에서 12월 2일에 한다. 박지원 대표는 12월 9일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탄핵을 제안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여론에서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12월 2일 날 하자, 안 됐다가 12월 5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을 하기보다 여론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때 12월 2일 날 그 탄핵안 그 상정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민의당이 이 통과에 모든 짐을 지기보다 오히려 그때 12월 2일 날 민주당이 이제 상정하자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협력화돼 이제 그 선도한 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켜라. 만약에 통과 안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은 탄핵을 국회에서 책임 있게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누구 책임이냐? 우리 국민의당이 책임을 뒤집었을 거 아니냐? 민주당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소위 정략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당시 박지원 대표가 자, 탄핵을 제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통과시키고 친박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도 그 12월 9일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중간에 12월 5일 안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12월 9일에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여론, 또 정치적인 책임을 내가 지고 안 지고 이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이렇게 네. 우리가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두 번의 네, 찬스 쓰시는군요. 찬스 쓰시기 이전에 제가 조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도권 토론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에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다른 정당의 대본을 읽는 토론도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길게 대본도 안 보고 말씀하시는지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주도권 토론은 조금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질문은 다른 두 분 후보에게 조금 골고루 주시는 게 조금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께 찬스 쓰시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손 후보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위해서 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탄핵안 12월 2일 날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러면 책임지고 통과시키려고 한 게 민주당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당시 민주당도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적합한 시간이 12월 2일인지 9일인지 판단을 했을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기왕에 찬스를 썼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국방비 증액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국방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경우에 국방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이 산업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할 때다. 그러면 이 국방 예산만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찬스 못 네, 씁니다. 네, 네. 저에게 질문을 안 해주셔서 두 분 주장을 좀 듣고 우리 국민당 같은 후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맹목적인 국방 예산의 증액이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예산은 10%에 가까운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적어도 3, 40조 국방비를 쓰는 나라에서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고 무장공비가 침투하지도 않고 연평도 공격을 해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런 나라. 그래서 국민의 혈세인 국방비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점검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방위산업청 비리,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또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꿀꺽 부정부패 뇌물이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포스타가 구속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부터 원인을 제거하고 분석을 해서 국방비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징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